사람들의 기대를 거슬러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에 그 중간 영역을 탐험한다면 힘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의 성격에서 잃어버리거나 억압해온 더 단단한 측면 혹은 더 부드러운 측면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내면의 나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이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성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무의식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건 본인의 탓이다. 본인이 아무 잘못도 없는 그 혹은 그녀에게 본인의 무의식을 투영하고 상대방을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보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좋은 이성관계로 발전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은 서로에 대한 실망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며 상대방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무의식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 소개해드릴 챕터의 제목은 나에게 맞는 성 역할을 창조하라입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책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나온 사례들을 제가 모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풀이해 보려고 하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석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례들을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를 분석하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분석한 내용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분석한 이성이란 혹은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성에게 빠지는, 즉 사랑에 빠지는 것은 결국 우리 내면의 깊숙한 무의식 속에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본인의 무의식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무의식을 상대방에게 투영해서 그 사람은 이럴 거야, 그 사람은 안 그래, 그럴 리 없어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부부끼리도 사소한 것으로 싸울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는 부부들도 요즘 많죠. 만약 이 투영에 대한 것을 알았다면 좀 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어 더 좋은 결실을 맺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며 이 심리 상태를 분석 심리학자의 개척자 칼 융은 심지어 빙의 상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랜 연구 기간 동안 가슴 아픈 러브 스토리를 가진 남녀 수천 명을 분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강인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갑자기 다소 무기력하고 의존적이고 히스테리컬하게 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공감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폭군 같고 요구가 많고 자기 안에 몰두하는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런 심리 상태를 남자의 경우 아니마, 여자의 경우 아니무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평소 강인하고 독립적인 성격이 A이고 사랑에 빠져 무기력하고 히스테리컬한 성격을 B라고 했을 때 이 B를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이 성격 B, 즉 아니마, 아니무스는 커가면서 무의식 속에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격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성의 성격과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모님의 긍정적, 부정적 자질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합니다. 그리고는 커가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성의 역할에 맞춰서 자기만의 성격을 정립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성격이 주도권을 내어주고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 속에서 매우 얌전히 있다가 이성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 주도권을 다시 잡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남자아이는 성인 남자에게는 찾기 힘든 공공연한 애정 표현이나 공감 능력, 감수성 같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감정이나 특징을 편안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린 여자아이도 성인 여자에게는 찾기 힘든 공격성이나 대담함, 지적인 엄격함, 신체적 기량 같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특징을 편안히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맞는 성 역할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커가면서 자기만의 성격을 정립하며 우리 스스로 이성에게 끌리는 매력 포인트들을 무의식 속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만약 부모의 관심이 자신에게 변덕스러웠던 경우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을 똑같이 변덕스러운 사람과 사랑에 빠짐으로써 원래의 관계를 고쳐보려 할 것입니다. 즉 본인이 갈망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상대방에게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며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별이 올 때 깨닫게 되지만 이런 심리 상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또다시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엄격한 집에서 자란 여자아이는 아마도 반항하고 싶었으나 감히 그러지 못했던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반항적인 청년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격인 B, 즉 아니무스의 반항적인 성격을 무의식 속에 넣어놨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를 고칠 수 있다고, 내가 바로잡겠노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인을 모르는 채로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서 둘의 관계는 깨지는 경우가 허다할 테고 우리는 또 그 다음 사람에게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서 드러나는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관찰하려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성관계에서 평소에는 허락되지 않은 그 사람의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앞서 말씀드렸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생각하면서 이 지식을 활용하면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사람을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성향과 반대의 경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을 숨기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이게 됩니다. 지나치게 남성적인 남자는 남몰래 옷이나 외모에 집착할 수 있고 그는 남자를 포함해 남들의 외모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면서 거침없이 평가질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례로 리처드 닉슨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마초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필사의 노력을 했지만 직원들이 입는 양복이며 사무실 커튼의 색깔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하고 종종 수선을 피웠습니다. 이처럼 이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지나치게 남성적인 남자는 알맹이가 없이 자동차나 기술, 정치 등에 관해 강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는 것이 탄로날까봐 방어적인 태도로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여성적인 여자는 지금까지 연기를 한 본인에 대해 억압된 분노와 원망을 가득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를 상대할 때 유혹적이거나 여성스러운 모습은 실제로는 권력을 향한 술책이며 목표물을 가지고 놀고 함정에 빠뜨리고 상처를 주기 위한 도구로 활용합니다. 이런 여성들은 보통 영화에서 자주 나오죠. 현실에서 볼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물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없다고 느끼는 것은 그녀들은 그 행동을 교묘하게 잘 숨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죠. 이성관계에서 이분들의 성향이 드러날 수 있는데 애인을 은밀히 지배하려는 시도 등 남성적인 모습이 새어나오거나 상냥하고 깍듯한 얼굴 뒤로 상당히 고집스럽고 타인을 심하게 평가질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만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운명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성관계에서 우리가 내 안에서 작동하는 투영 방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성관계가 시작되면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나와서 평소 우리와 다른 우리를 끄집어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 그런 투영을 걷어들일 수 있는 힘과 자각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자각을 할 수 있어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나의 기대를 내비치는 일이 줄어들게 됨을 말합니다. 즉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해줄 거야.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기대를 하는 순간 그것이 투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 기대가 실망으로 되었을 때 어릴 때 받았던 감정들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큰 실망을 느끼게 되고 다른 상대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으며 급기야 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억압되고 개발되지 못한 여성적 혹은 남성적 자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남자들 대부분은 공감 능력이 여성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 공감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이 높아지면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거기다 마케팅에서도 꽤나 쓸모있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억대 연봉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공감 능력을 활용하여 팀 리더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협상을 할 때도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됐던 일을 협의할 수 있도록 이끌지도 모릅니다. 마케팅은 고객을 설득해야 하고 비즈니스는 상대방과 동료를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설득의 힘은 바로 공감에서 나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본인 안에 있는 단호함을 끄집어낼 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귀족인 카테리나 스포르차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군사적 지식과 사냥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건 스포르차 가문의 전통으로 여자도 군사적 지식과 사냥을 교육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카테리나는 어릴 때부터 그 당시 여성에게 바랬던 시대상과는 다르게 남자들의 영역을 교육받은 만큼 남성들과 이야기가 잘 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이런 중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카테리나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단호함을 끄집어낼 때 더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바라는 성 역할과는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성이 더 끌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내면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반대성을 끌어내어 그 중간 영역 중성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으면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힘마저 가질 수 있다고 인간 본성의 법칙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나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이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